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높은 힐을 신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무대에 올랐던 가수 이은하 씨. 그녀에게는 척추 분리증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점점 통증은 심해졌지만 주사를 맞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래도 주사는 그녀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일명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는 몇 개월간 20kg가 넘게 살이 찌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쿠싱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오고 말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녀는 주사를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가수 이은하 씨의 이야기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 모습을 기억하면 사실 좀 충격적인데 이제 뼈주사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 좀 더 우리 이은하 씨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은 이제 뼈주사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은하 씨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할 때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시려면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또 그렇죠. 수술, 네, 맞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계속 그냥 이제 주사 맞고 안 하고 주사 맞고 안 아프니까 또 하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만 그렇게 먹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안 좋게 나타났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응급실을 이게 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이 안 놔주시니까 다른 응급실 가서 또 맞고 또 다른 그렇죠. 병원 가서 맞아요. 또 맞고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괜찮을까도 싶지만 이게 정말 안 아플까? 이게 정말 그분 말씀처럼 막 이렇게 갑자기 춤을 추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일단 뼈주사는 국어사전에도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하고 진통제 혼합제를 이제 관절에 주입하는 이런 주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뼈주사라고 뼈에다 놓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놓는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뼈 근처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관절에 주로 저희는 많이 하고요. 뭐 안 좋아진 인대나 그 밖에 이제 비감염성 염증 부위에 놓고 이 스테로이드가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진통제가 혼합된 주사를 맞으면 아픈 게 빨리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크게 스테로이드가 뭐 복잡하긴 한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치료용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호르몬, 부신피진 호르몬을 따라서 합성해서 만든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도핑 테스트 들어보셨죠? 운동선수들. 요 다른 계통의 이제 스테로이드는 이제 남성 호르몬하고 요런 데 단백질을 관련을 해가지고 근육 만들고 요런 데 쓰이는 또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달라요? 네, 좀 다른 종류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요쪽에 이제 합성 부신피진 호르몬인데 이거는 이제 항염하고 항알러지 작용이 있어서 이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죠. 정말 빨라요? 네. 정말 갑자기 일어설 수 다른 있을까? 약물에 비해서는 진짜 빠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진통제가 또 혼합이 돼 있으니까 통증은 빨리 줄여주고 염증도 줄여주면 좀 오래 가긴 하는데 요런 이제 뼈 주사가 있고 뭐 그 밖에 주사가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주사를 맞는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뼈 주사를 이제 처방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적당량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이은하 씨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 경우로 보면 사실 그렇게 자주 맞으면은 오히려 효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주 많이 맞고 남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뼈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이제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부작용 때문에 맞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어요. 관절 주사가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면 연골 자체도 영향을 주고 주위 조직도 약하게 만들고요. 인대에 맞으면 인대도 약하게 오히려 만들거든요. 물론 염증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원인이 됐던 병을 치료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프면 또 맞고 또 맞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아까 이은하 씨처럼 이렇게
문제가 호르몬적으로 생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호르몬을 따라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합성 지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무신이라는 데서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데 그게 똑같은 게 들어오니까 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얘가 안 해도 오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는 문제도 생기고 이게 막 달덩이처럼 막 붓고 살찌고 막 이런 게 있고요. 국소적으로는 이게 인대가 약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피부의 색깔도 좀 하얗게 변화시키고요. 하얗게. 네, 지방도 막 위축이 되고 또 혈당 그게 문제죠. 이제 당뇨 환자들이 갑자기 주사 맞고 당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300, 400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부작용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그 정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적당한 간격과 양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데도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아직도 그냥 어머 언니 저기 뼈주사 잘 논대 맞아요. 진짜 어딘데 그러면은 또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동네에 진짜 돌아다니지 못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뼈주사 하나 맞고 그냥 쌩쌩하게 날아다니잖아 막 이러면서 맞아요. 거기 어디냐고 또 막 예. 네, 소문 따라서 막 가시고 하는데 이 뼈주사에 대한 의심 혹은 맹신 뭐 이런 거 이렇게 몸소 체험하시는 분이 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와요? 막 울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럴까요? 매일 뵙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어느 부류는 너무 무서워해서 그게 무슨 주사냐, 뼈 주사냐,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부류는 그걸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나 그거 맞아야겠다.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조절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부작용 이제 이런 것들은 의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병원을 이제 꾸준하게 계속 다닌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은 사실 거의 없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그 꼭 스테로이드를 써야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신장 이식이라든지 뭐 장기 이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면역 억제제를 계속 써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주사 안 놔주면 저기 가고 그쵸. 또 저기서 안 놔주면 또 저기 가고 계속 병원 쇼핑하면서 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병원에 병원 모르거든요. 쇼핑이라고 하는군요. 뭐 거의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어디서 생겼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병원에서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적당한 간격과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 주의를 하면서 받는 게 좋을지 이제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적정한 양과 간격이 중요한데요. 부위 따라 좀 다르지만 적어도 한 부위에 연속적으로 한 3, 4회 이상 놓지는 않아요. 그 기간이 뭐 일주일 이내는 절대 놓지는 않고요. 절대. 그러니까 관절은 대개는 최소 단위를 한 3개월 정도 보거든요. 관절에는? 관절에 쓰는 스테로이드도 염증을 줄이고 관절염 환자한테 도움이 돼요. 다만 이게 너무 반복이 되면 관절 자체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나 다른 주위 조직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게 맞다 보면 이게 내성이 생겨서 자주 맞게 되고 그러면 더 짧아지고 그러면 문제는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무슨 주사를 맞는지 어떻게 맞는지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뼈주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도 이제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알았으니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이 뼈주사인데 그래도 아픈데 아프면 맞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때 뼈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어떤 때 필요할까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을 줄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염증이란 게 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감염성 염증이 아니라 뭐 인대가 많이 져서 문제가 생겨서 염증 반응이 생겨서 아픈 병들 아니면 관절염 이런 염증 반응이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모든 게 다 해당이 해요. 손가락부터 발끝까지 인대에 쓰이는 거 뭐 오십견, 관절염, 뭐 수근관 증후군, 뭐 테니스 엘보부터 해서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데 아프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뭐 아픈 정도에 따라서 뭐 진통 수염제부터 물리치료도 있을 수 있고 운동 조절하면서 원인을 제거하면 대개는 좋아지거든요. 그걸 넘어갔을 때 그걸 해도 안 되고 그게 너무 만성 염증이 됐을 때는
뭐 일정 간격을 두고 뭐 무조건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맞아요. 예. 어느 대학병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이제 그랬더니 무려 응답자의 58%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래요. 그치. 예. 어떤 경우는 뭐 이제 뼈 주사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15%나 되고 또 직접 뼈에다가 맞는 주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무려 21%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뼈에 맞는 주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희 영상 시청하셨으면 이제 정확한 정보 뭐 잘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만약 내 가족이라면 뼈 주사 놓으실 수 있어요? 해당이 되면 놓죠. 저 아버지도 저한테 50견 치료 다니시고요. 그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셨어요. 한 2번 정도 맞으셨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관리를 좀 하죠. 귀찮게. 운동도 시키고 뭐 약도 드시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주사만 맞으면서 내가 할 건 그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자주 반복이 되면 또 합병증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가족이면 놓는다. 하지만 관리도 하면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빨리 통증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뼈 주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통증을 멈추는데 이제 탁월한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지금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뭐 이런 치료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 받으시면 괜히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 이제는 병원 자주 찾아가시고 스스로 이제 진단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